2014년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전쟁부터 현대까지 격동의 대한민국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휴머 드라마입니다. 영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장치들과 역사적 사실들, 이번 실화와 영화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흥남부두 철수 작전부터 시작해 현대의 이산가족 상봉까지 영화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역사와 고증은 실제 역사와 얼마나 다르고 이 영화 속 비하인드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출처와 참고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젊은 시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표현되었던 실존 인물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극중 흥남 철수 작전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미 10군단장 알몬드를 설득하여 미군들이 배에 실려있던 장비들을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게 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실제 국군 10군단과 미군의 통역을 맡은 현봉학 박사입니다. 현 박사님은 후에 2014년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이달의 6.25 전쟁 영웅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다만 영화에서처럼 현봉학 박사 홀로 1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들을 구하는 데 활약하진 않았고 국군 1군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과 미군의 포니 대령 등 여러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알몬드 군단장을 설득해 피난민들을 함께 철수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구두 닦이었을 때 조선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정 사장님이라는 대사와 정 사장님! 현대건설이라는 단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어록에 미루어 보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그가 현대그룹 회장 고 정주영 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덕수와 달구가 고깃집에서 만난 중학교 씨름부 아이들 중에 이만기의 어린 시절 인물이 나옵니다. 달구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이만기는 후에 천하장사가 되죠. 영화 속에서는 달구의 소개로 꽃분이네를 찾으러 서울에서 온 디자이너가 묘사되었는데요. 덕수의 고모가 수놓은 꽃과 나비 문양을 보고 큰 영감을 얻고 가는 것으로 연출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 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구가 김봉남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김봉남 사장님! 영화 속에서는 베트남 정글에서 주인공들을 구해주는 해병대원이 나오는데요. 이는 가수 남진으로 실제 해병대 입대를 한 당대의 인기 스타 가수 남진 씨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을 모티브로 삽입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기적인 오류와 고증들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흥남 철수 작전 중 철수함에 미군이 선적하는 전차는 M48 패튼 전차로 1951년 3월부터 초기형이 도입된 전차인데요. 1950년 12월에 진행된 흥남 철수 작전임을 미루어 보아 영화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전차입니다. 고증에 맞기 위해선 1950년 8월부터 활동한 M4 셔먼 전차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많은 피난민들을 중간에 남겨놓고 철수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당시 철수함에는 대부분의 피난민들을 태우고 철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속에서 파독 광부 모집 면접 때 응시원서를 보면 체중이 55kg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파독 광부의 지원 자격은 체중 61kg 이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속에서 파독 광부들이 탄 비행기가 에어프랑스의 보잉 747로 보이지만 해당 비행기는 1969년부터 운항이 시작된 비행기입니다. 광부를 독일에 파견한 시점은 1964년부터이기 때문에 시기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거기다 더해 주인공과 파독 광부 일행들이 독일에 도착하는 것은 1963년이라고 나오지만 정부의 파독 광부 협정일은 1963년 12월 중순이었고 본격적인 파독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1964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고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 간호사를 파견하게 된 것도 1966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극중 영자가 덕수와 비슷한 시기나 그 이전에 파견된 것처럼 묘사되는 영화의 설정은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베트남에 간 시점은 1974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군과 국군 모두 1973년에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기 때문에 고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덕수는 베트남에서 해병대 출신인 가수 남진의 어릴 적 인물을 만나게 되지만 실제 남진은 1971년에 이미 해병대에서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덕수와 남진은 베트남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극중 방송사의 진행 아나운서가 덕수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1대1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인터뷰는커녕 아나운서가 플랜카드에 쓰인 기본 정보들을 빠르게 읽고 넘어가기 바빴다고 합니다. 배우 황정민은 20대 시절부터 70대 노인의 연기까지 펼치는데 70대 중반 노인을 연기하려고 종로에 위치한 공원에서 찍은 노인들의 영상을 보며 장기를 두는 손,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하루에 옷을 몇 벌 갈아입고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까지 숙지했다고 합니다. 배우 오달수는 지금까지 괴물, 도둑들, 변호인에 이어 4번째 1000만 관객 돌파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최다 출연 배우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분이나 끝순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노비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2015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혼자 10관왕을 차지했으며 2015년 청룡영화상에선 미술상과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국제시장의 리메이크 버전을 제작하였고 배경 시간대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독립 문제가 불거지던 1940년부터 1950년대까지이며 제목은 바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국제시장의 실화와 영화 분석편을 시청하셨습니다. 제가 다룬 내용 이외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의문이 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